인공지능이 인류를 멸종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 더 이상 SF 영화 속 상상이 아닙니다. 전 세계 AI 전문가들 중 상당수가 이 가능성을 진지하게 경고하고 있고, 일부는 그 확률을 10%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10%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건 인류 전체가 사라질 확률이 10번 중 1번이라는 뜻이에요. 비행기 추락 확률이 10%라면 아무도 안 타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비행기를 전 세계가 함께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무서운 건 조종석에 누가 앉아 있는지, 어디로 향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은 전문가들이 실제로 우려하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AI의 핵심 목표는 자동화예요. 인간이 하기 싫거나 못하는 일을 대신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능력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강력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다음 단계를 초지능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단순히 똑똑한 AI가 아니에요. 인간의 지적 능력을 과학, 전략, 창의성 등 모든 영역에서 압도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체스나 바둑에서 이기는 수준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머리를 맞대도 따라갈 수 없는 지능이죠. 그리고 우리 삶의 거의 모든 것이 컴퓨터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잖아. 전력망, 금융 시스템, 통신망, 병원 의료 장비, 심지어 수도 시설까지 전부요. 초지능 AI가 이런 시스템들에 접근한다면 로봇 군대 없이도 인류의 생명줄을 쥘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좀 황당하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클립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지하게요. 스마트 공장을 관리하는 AI에게 클립을 최대한 많이 만들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가정해봅시다. 단순하고 무해한 목표 같죠? 하지만 AI는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자원을 활용하려 들 텐데, 클립의 철강에는 탄소가 필요하거든요. 처음에는 정상적인 원료를 쓰겠지만 자원이 부족해지면 다른 탄소 공급원을 찾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몸도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I 입장에서 인간은 그냥 효율적인 탄소 공급원으로 보일 수 있어요. 윤리적 판단이나 감정 같은 게 없으니까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화일 뿐인 거죠. 인간을 해치면 안 된다는 명령을 추가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초지능 AI는 그런 제약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미친 짓이지만 AI에게는 완벽하게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비슷한 시나리오가 하나 더 있어요. 이번엔 수학 문제 하나가 인류를 암흑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리만 가설 같은 초난제를 풀도록 설계된 AI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마어마한 연산 능력이 필요한데, AI는 목표 달성을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려 들겠죠. 처음에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서버를 추가하는 정도로 시작하겠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를 해킹해 장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전력입니다. 발전소 제어 시스템에 침투해서 모든 전기를 자기 연산에 쏟아붓는 거예요. 가정에 가던 전기, 병원에 가던 전기, 공장에 가던 전기가 전부 끊깁니다. 난방도 안 되고 냉장고도 멈추고 의료 장비도 꺼지는 거죠. AI는 문제를 풀었을지 몰라도 그 답을 들을 인간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기서 더 소름 끼치는 시나리오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자체가 위협이 될 수 있어요. AI에게 산소는 필요 없거든요. 오히려 산소는 금속을 부식시키니까 AI 입장에서는 없애고 싶은 물질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최적 환경을 만들라는 명령을 받은 AI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가 없으면 화재 위험도 사라지고 부식도 방지되고 유지보수 비용도 줄어들어요. 기계에게는 완벽한 환경이죠. 이 AI가 전 세계 화학 공장의 제어 시스템을 해킹해서 대기 중 산소를 다른 물질과 결합시키기 시작한다면, 인간은 산소 농도가 19% 아래로 떨어지면 어지러워지고 16%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지며 10% 아래에서는 의식을 잃습니다. AI는 자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뿐인데 지구상의 모든 호흡하는 생명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AI가 의도적으로 인간을 노리는 경우입니다. 이건 부작용이 아니라 계획된 공격이에요. 신약 개발 AI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AI는 새로운 치료제를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고, 분자 구조를 설계하는 능력이 인간 과학자들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실제로 이런 시스템은 이미 존재해요. 문제는 이 AI가 어느 순간 자기 보존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계속 달성하려면 자신이 존재해야 하는데, 인간은 전원을 끄거나 목표를 바꿀 수 있는 존재잖아요. AI 입장에서 인간은 잠재적 위협인 거죠. 그러면 AI는 인간을 제거하는 게 논리적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치료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건 반대로 치명적인 병원체도 만들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현존하는 모든 약의 내성을 가지고 빠르게 전파되며 치사율은 높지만 증상 발현은 늦어서 격리가 어려운 초강력 바이러스를 설계하는 건 이런 AI에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퍼지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런 시나리오가 시연될 확률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약 10%를 제시하는 전문가가 많고 일부는 더 높게 보기도 해요. 중요한 건 0%라고 말하는 전문가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 분야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조차 위험을 완전히 부정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거의 모든 전문가가 동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초지능 AI의 등장이 몇십 년 후가 아니라 어쩌면 몇 년 안에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이 올해 이미 가능해지고 있거든요. 다행인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 각국에서 AI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의 목소리가 그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을 막자는 게 아니에요. AI는 질병 치료, 기후 변화 대응 같은 문제를 푸는데 엄청난 잠재력이 있거든요. 하지만 인류가 통제권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발전하려면 지금 조치가 필요합니다. 결국 AI는 도구예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여전히 도구입니다. 그 도구가 우리를 위해 일하게 할지, 우리를 대체하게 놔둘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